거에 대한 건데 알부민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몸에 알부민이 없으면은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오늘은 알부민과 또 LQO 요법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쉽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알부민은 유지하고 지금 모자라는 걸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LQO는 간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면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하지정맥류 1995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개원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서 대련해서 이제 하지정맥류 병원을, 그것도 중국에서 최초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오늘 잠깐 말씀드릴 LQ요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성형수술, 미용수술, 재건수술을 쭉 하고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쭉 근무하다가 이제 개업을 했고 LQ를 개발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일단은 우리 피를 이제 뽑아 갖고 피 검사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 검진할 때 피 검사 다 하는데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 빨간 게 적혈구가 이렇게 우리가 빨간색 하는 게 적혈구거든요. 적혈구가 45%, 그다음에 지방층이 1%, 그리고 혈장이 55%인데 혈장이라는 거는 이제 적혈구는 그 하나의 세포고 혈장은 거기 유체란 말이에요. 유액이란 말이죠. 액체란 말이에요. 그걸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장의 90%는 수분이고 단백질이 이제 7 내지 8%가 되고 지방층이 이제 한 1 내지 2% 정도 되는 건데 단백질을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알부민이 60 내지 70%, 어떤 조사는 막 80% 정도 나온다 그러고 나머지 뭐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우리 피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단백질은 알부민이다. 알부민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이 알부민은 이렇게 이제 화학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불꼬불꼬불하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체들, 어떤 물질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운반 기능도 있는 건데요. 다음 슬라이드. 알부민은 그럼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게 끈적끈적하니까 삼투압을 유지하는 겁니다. 혈관과 조직 사이의 체액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영양소 및 약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또 독소도 동시에 제거하는 아주 3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알부민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간에서 만들어진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알부민이 중금속하고 결합하는 기능 때문에 알부민이 떨어지면은 이제 중금속 인톡시케이션, 중독이 잘 되는 건데 이렇게 그림처럼 이런 중금속 같은 것들이 거기 홈에 탁 패여 갖고선 운반을 해서 이제 배출을 시켜주는 리가본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합 부위에 라이겐드 반딩 사이트라고 하죠. 결합 부위 리간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이 결합해서 운반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혈관에서 이제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에 주로 담당하는 게 알부민이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간에서 알부민이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 과정은 전사, 번역, 단백질 가공, 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얼마나 생기느냐 하면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 알부민을 합성을 하고 우리가 이제 피 검사하면 정상 알부민 검사하면 3.5에서 5g per 데시리터. 요게 정상 레벨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떨어지면은 알부민 저혈증, 그다음에 많으면 고알부민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체내에 있는 알부민 총량은 300에서 500g 정도 되고 알부민이 한번 형성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약 20일 쓰면은 또 바뀝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별명이 항노화 관점에서 보면은 장수 단백질이다. 왜 이렇게 했냐면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운반체 역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삼투압, 부종.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저는 림프 부종이 전문이기 때문에 부종 환자들 많이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 알부민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장수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알부민은 그럼 어떻게 합성이 되느냐? 우선 잘 먹어야지 원료가 잘 들어가야 잘 만들어질 거고 간 기능이 좋아야지만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호르몬 이런 거 영향받고 염증이 있을 때는 CRP라고 그래서 염증 수치를 보는 게 있는데
그 반응하는 단백질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있을 때는 염증이 심한 사람은 알부민 수치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 중환자실 보면은 중환자들은 알부민 주사를 많이 계속. 맞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 저하 떨어지게 되는 건 간이 나쁘거나 콩팥이 나쁘거나 영양이 떨어졌거나 염증이 있을 때 떨어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알부민이 부족할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팔다리가 음. 붓는다, 말초 부종이 생긴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림프 부종 환자들인데 이분은 알부민이 떨어진 분들은 드물지만 어쨌든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신이 부었을 때 알부민 검사 꼭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 암 말기, 간암 말기엔 복수가 다 찹니다. 복수 흉수 찹니다. 이럴 때는 알부민 수치 뭐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피부 머리카락이 좀 부실부실해지고 네. 나빠지고 근육하고 전신 증상이 생겨서 우와. 피곤하고 근육이 힘이 없고 쇠약해지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그 뭐 힘이 없어지고 그런 거. 소화기 증상은 식욕이 없어지면서 뭐 복부가 항상 뺑뺑하고 뭐 이러다 설사 자주 하고 이런 것도 알부민 때문에 그럴 수가 아. 있고, 네. 중요한 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고 상처가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심혈관 순환계에도 또 이상이 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혈액의 끈끈한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부족하다 그러면 간, 신장, 소화기 이런 걸 다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다음. 음. 알부민 제제는 보통 인제 그 주사용이 있고 경구용이 있는데, 주사용은 인제 회사에서 이게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5%가 있고 20%가 있는데 20%는 중환자들 주로 쓰는 거고 보통은 5% 많이 쓰고요. 경구용으로 먹는 알부민은 인터넷 보시면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뭐 만든 알부민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는 대개 인제 식이 보충제로 생각하시면 되고, 알부민을 먹었다 그래서 혈액의 그 알부민으로 바뀌는 거는 별로 없어서 네네네. 그냥 혈중의 알부민 농도를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인제 네네.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알부민은 인제 그 간에서 만들어지고 주사요법이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알부민 생산 과정은 이건 주로 알부민은 일단 합성이 안 돼요, 현재까지 현대의학으로. 그래서 아. 피 헌혈 받아 갖고 그걸 분리해서 어. 인제 추출을 하는데, 간염이 있다든지 매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네. 버리고 깨끗한 거로 다 검사를 해서 저거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인제 주로 우리나라에선 적십자사에서 인제 혈액을 받아 갖고 녹십자 같은 데서 인제 알부민 제제를 생산하는데, 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미군 부대에서만 알부민이 나왔어요. 그래 갖고 아. 그거를 지금 돈으로 한 병에 100만 원 이상씩 하고선 우와. 노인들이 맞으면 예. 굉장히 힘이 난다 그래 갖고선 인제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야매로 나온 거죠. 다 야매로 나온 건데 지금은 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부민 네. 주사를 정맥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천천히 맞아야 된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알부민의 부작용은 뭐 그런 거의 없지만은 갑자기 많은 양을 줄 수도 없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인제 많이 들어갔을 때 체액이 과부하가 되고 순환계도 약간 인제 심계항진이라든지 혈관 확장이라든지 땀이 난다든지 또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나트륨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거의 제가 쭉 몇십 년 동안 알부민 주사를 놔드려 본 결과 거의 없다. 그러나 음. 어떤 환자한테는 조심해야 되냐면 신부전이 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다든지 콩팥이 안 좋다든지 폐부종이 있을 때는 그냥 상당히 조심스럽게 놔야 된다. 대부분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속도는 1분당 1 내지 2cc 급속하게 투여하는 거 금지하기 때문에 링겔을 맞고 보통 최소한도 천천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인제 그 옆에 간호사나 의사들이 수시로 인제 체크.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88세 되신 분이 일 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맞으시는데요. 음. 엄청 좋아지셨다고 좋아하세요. 아. 간이 좋아지기 때문에 간에 부하가 덜 걸리고 그래서 어. 간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데, 이런 부작용은 생각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음. 연로하시고 굉장히 그 터미널 스테이지, 그러니까 막바지에 가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 대부분 중환자실 계신 분들은 알부민이 떨어져 갖고 팔다리 퉁퉁 부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 면회 가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손이 퉁퉁 부어 있는 거 많이 아 보실 네네. 거예요. 네네. 이게 알부민이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순환이 아. 떨어져서 그렇고. 어. 그래서 중환자실은
거의 알부민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 비싸니까 보험이 되긴 해요. 3.0 이하일 땐 보험이 되는데 그래도 많이 맞으면 부담이 됩니다. 다음. 네. 넘어갑니다. 네. 투여 간격은 보통 인제 이런 중환자실은 알부민 수치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인제 항노화, '아 나는 힘이 없어. 그리고 좀 젊어지고 싶어.' 해서 이렇게 맞는 분들은 2 내지 4 주에 1 번, 그러니까 한 달에 1-2 번 정도 맞으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힘이 들다 그러면 1 주일에 1 번씩 몇 차례 맞고 그다음에는 1 달에 1 대씩 맞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 달에 1번 맞는 게 좋다. 근데 문제는 인제 제가 개발한 LQO 요법은 뭐냐면 간에서 잘 만들게 해 준단 말이에요. 잘 만들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LQO 요법은 고전한 미세전류 치료인데 이 기전을 보면은 간 기능이 좋아지고 림프 찌꺼기를 제거해 주고 미세 순환을 좋게 해 주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해 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알부민 주사를 맞으면서 같이 어차피 이 알부민 주사 맞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알부민을 링게르로 맞으면서 LQO를 동시에 같이 해 주면은 간 회복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암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혹은 간염으로 인해서 아주 고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특효약은 없어요. 근데 알부민 주사를 맞으면서 한 달에 1 번, 그것도 LQO 요법을 동시에 하면은 이 LQO 요법이 장점이 뭐냐면은 섬유화된 걸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간경화가 섬유화가 돼서 딱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고, 또 다른 급성 간염 환자로 SGOT, SGPT라고 간 기능 수치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정상이 60이나 40 이하인데 3,000, 4,000 돼서 오신 분들 3주 했더니 정상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간암이나 간경화 있을 땐 꼭 맞는 게 좋다. LQ하고 같이.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LQ요법 간 기능이 진짜 좋아져?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아. 의사들도 야,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동기들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왜 좋아지느냐 하면은 첫 번째 LQ로 인해서 간이 좋아지는 이 원리를 보면 간에도 간 세포가 무지개 많잖아요. 이 속에 미토콘드리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간 세포막의 전이가 회복이 돼요. 전기가 충전이 되면 간 세포가 팔팔해져 갖고 막 이온 교환을 많이 하면서 활성화되고요. 두 번째는 간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3,000개 정도 있다고, 세포 하나에. 얘네들이 기능이 좋아져 갖고 ATP가 결국은 전기거든요. 전기를 3 내지 5배 정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림프 찌꺼기를 녹인단 말이에요. 세포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을 시켜주니까 림프 순환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세 혈류 및 산소 공급이 개선이 되니까는 간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레이저 도플러 혈류 측정을 해서 확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화 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다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염립, 항섬유화 효과가 있다. 그래서 LQ요법이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세포막의 전이가 회복이 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특히 전기 생산이 확대되고 림프 찌꺼기 분해가 되고 해독이 촉진되고 간 혈류와 산소 공급이 개선이 되며 항염, 항섬유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 회복엔 최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알부민이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경우 간이나 신장이 나쁠 때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하는데, 보충을 해주되 스스로 간이 스스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간에서 알부민을 잘 만들 수 있는 게 최고의 치료다. 그래서 저는 보충을 해주는 건 한쪽 손은 알부민, 또 한쪽 손은 LQO로 해서 LQO로는 간 기능을 팔팔하게 해주고 더 잘 만들게 해주고, 즉 모자라니까 이쪽에서 알부민을 보충해주는 요법. 한 달에 1 번 보충해주고, 아니면 심할 땐 한 달에 2 번 보충해주고, LQO는 일주일에 1 번씩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알부민과 LQO 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